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16번째 시간으로 꼰대박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꼰대박. 진짜 보기 드문 어른 60대 남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꼰대박에는 이런 내용의 댓글이 자주 올라온다. 꼰대박은 꼰대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채널 주인장 박광희 62 신어가 추구하는 지향이다. 꼰대의 사전적 정의는 나이 많은 남자를 뜻하지만 요즘에는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아랫사람 의견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자라는 의미로 통한다. 꼰대박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하나같이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꼰대되는 방법을 요약해 속사포처럼 빠르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하는 재치만점 자막과 짤방, 인터넷상에 떠도는 재밌는 사진이 시청자에게 웃음과 통쾌함을 선사한다. 반어법이라는 장치를 이용해 꼰대의 문제점을 비틀어 묘파하니 댓글창은 꼰대에 대한 성토로 시작해 공감과 이해, 성찰의 분위기로 흘러간다. 이 채널 구독자 중 99%는 10 내지 30대다. 안티 꼰대가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된 요즘 세상에 60대 유튜버와 청년 세대가 거리낌없이 소통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박 씨를 만나 인터뷰하기로 한 이유다.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 인터뷰룸에서 만난 그는 연분홍색 셔츠에 복숭아뼈가 살짝 드러나는 흰색 슬랙스 차림이었다. 흰색 로프가 멋스럽게 어울렸다. 한창 멋을 내는 젊은 사람도 흘끔거릴 만큼 세련되고 패셔너블하다. 청년 못지않은 패션 감각을 뽐내는 박 씨에게 일단 스스로를 꼰대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나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꼰대 중 하나라는 답이 돌아왔다. 기성세대에게 꼰대질을 알려주고자 유튜브 시작. 인기 유튜브 꼰대박 박광희 씨가 아들을 진따로 만드는 법, 왼쪽과 상사와 잘 지내는 법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인기 유튜브 꼰대박 박광희 씨가 아들을 박 씨는 국내 한 건설업체에서 기획실 부장으로 일했다. 1990년대 회사를 나와 개인 사업체를 꾸린 뒤 사업가로도 성성장구했다. 자녀들 제안으로 2004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6년간 외국 생활을 경험했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 인생 2막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도전하고 있다. 유튜버, 단역배우, 시니어 모델, 강사, 저자, 홈쇼핑, 쇼호스트 등이 목록에 들어가 있다. 여러 도전을 이어가던 2019년 1월 어느 날 박 씨는 문득 자기 또래에게 청년 세대가 즐거워하는 꼰대질을 영상으로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자 60대가 아닌 10대부터 30대 사이 젊은이의 공감과 호응이 쏟아졌다. 이때부터 한 달에 한두 편씩 꾸준히 영상을 찍어 올렸고 1년 900여일 만에 3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다. 오래전부터 은퇴한 후에는 돈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보니 트렌드를 이끄는 젊은 친구들에게 배워야 했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나이 먹고 헤매는 시니어에게 도움을 주는 시니어 플래너가 되고 싶다. 나처럼 실수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면 꼰대가 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데 내 또래들은 모두 너 미쳤냐 하며 영상을 안 보려고 하더라. 오히려 청년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댓글을 남겨 깜짝 놀랐다. 한동안 이거 뭐지 어리둥절했다. 박씨 얘기다. 11월 중순 꼰대박 채널에는 2~3분 분량의 짧은 영상 93편이 올라와 있다. 제목 아저를 찐따 지질한 사람이라는 뜻의 언어로 만드는 방법을 보자. 박 씨는 독재자 되기, 폭력 휘두르기, 열등감 느끼게 하기 등 3가지 꿀팁을 전수하며 이것만 하면 아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사회성 떨어지는 진따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영상은 11월 초 현재 46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은 3,300개가 넘게 달렸다. 누리꾼들은 이거 보면서 울고 있는 내 인생이 레전드. 애초에 이런 영상은 어른들이 안 보고 자식들만 본 이렇게 찐따처럼 자란 나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뭐라도 시도하는 중이라고 썼다. 꼰대 밖에 있는 어른으로 10대 30대의 인기 박강희 씨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보다 더 크고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자신을 내려놓으면 젊은이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강희 씨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영상 하나를 더 보자. 이번엔 청년들을 퇴사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박 씨는 사회생활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줘야 하니 업무 실수라도 하면 너 학교에서 뭐 배웠어? 라고 막말해라. 초과 근무수당은 열정페이로 지급하고 회사밥은 싸구려 급식으로 원가를 절감해 높으신 분들을 배때기를 채우라고 일러준다. 누리꾼들은 이 영상 아래 우리 회사 팀장 사퇴했느냐 등의 댓글을 달며 공감을 표했다. 기성세대는 왜 이 영상을 보지 않으려 한다고 보나.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거울을 잘 안 본다. 늙고 추리한 자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영상도 그렇다. 영상 속의 얘기가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 안 보는 것이다. 나로서는 영상을 계속 찍어 올릴 수밖에 없다. 웃음. 그동안 올린 영상 가운데 빠르게 이혼당하는 꿀팁, 출산율 떨어뜨리는 꿀팁, 며느리 도망치게 만드는 꿀팁 같은 콘텐츠도 반응이 좋더라. 젊은 층이 그런 내용에 호응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미안하다. 젊은 사람이 기성세대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그들을 위로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 젊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아이템을 어디 썼나. 원래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제2의 인생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판소리와 랩을 배우고 개그 학원과 극단문도 두드렸다. 활기차게 돌아다니다 보니 젊은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게 됐다. 젊은이가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이슈가 뭔지 파악하며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도 한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른바 요즘 것들로 불리는 밀리엄 세대는 다른 세대와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나. 정보력이 뛰어나고 세상 변화에 빨리 적응할 줄 안다.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발상이 기발해 트렌드를 주도한다. 또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고 기존 질서에 정하려 한다. 이른바 X세대에서도 보이지 않던 모습이다. X세대는 부모님과 선생님, 직장 상사 외에는 정보를 얻을 곳이 마땅치 않던 시대를 산 탓에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이 싫어도 묵묵히 도제식 교육을 따르고 굴복했다. 나이 들어서는 기존 업무와 소통 방식에 안주하며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 세대 간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박 씨의 이런 의견에 각종 통계로도 입증된다. 지난해 5월 취업 포털 인크루트 회원 8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니는 회사에 꼰대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8%는 꼰대 때문에 퇴사하고 싶은 적이 있다고도 했다. 꼰대가 가장 많은 직급은 부장급 30%, 차과장급 29%, 점상무급 17%이 뒤를 이었다. 박 씨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꼰대가 시종일관 꼰대인 것은 아니다. 보통 회사마다 한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사는 상황에 따라 꼰대가 되기도 어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꼰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어른이라는 단어를 썼다. 꼰대와 어른은 종이 한 장 차이. 꼰대와 어른은 뭐가 다른가?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보자. 평소에 부하 직원을 무슨 씨 무슨 대리라고 호명하는 상사가 있다. 그러다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지면 대뜸 반말투로 누구누구 라고 부른다. 심지어 야 너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본인은 반말을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이건 명백히 꼰대짓이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조직에 해를 끼친다. 지금 청년층의 비판을 받는 상당수는
상사 상당수는 한때 X세대로 불리던 청년이었다. 그들이 왜 후배에게 꼰대 취급을 받는 존재가 됐을까? 후배를 존중하지 않았으라고 본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보통 정보력이나 트렌드를 보는 안목이 떨어진다. 그러면 후배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상당수 꼰대는 배우려는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목소리만 키운다. 그러다 보면 조직에서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다. 내 목소리가 커질수록 상대방은 귀를 막고 거리를 둔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런 상황에 처한 꼰대에게 해줄 조언이 있나? 젊은 사람과 대화할 때 귀를 열고 입을 다물라고 말하고 싶다. 분명 머리로는 남들 얘기를 들어야지 생각하면서 현실에서는 자꾸 자기 말만 늘어놓는 꼰대가 많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자기가 리더 또는 연장자라는 이유로 내내 대화를 주도하는 이들이 있다. 법인카드로 회식비를 결제하면서 자기 돈으로 산다고 여기는 사람도 적잖은 것 같다. 그러면 안 된다. 사람 5명이 모여 30만원어치 회식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1인당 6만원만큼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의 언로를 열어줘야 한다. 회식 자리를 젊은 문화를 배우는 기회로 삼으면 세대 간 소통이 점차 원활해진다. 젊은 사람과 대화할 땐 귀를 열고 입을 다물어라. 요즘 상사들 사이에서도 후배들에게 자기의 과거 활력상을 늘어놓는 행동은 꼰대짓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긴 하다. 라떼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를 희화화한 신조어가 금지어가 된 세상 아닌가. 적당히 눈치를 챙기는 게 아닐까 싶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 생각은 다른 데 있다. 얘기를 들어보면 상사가 말은 많은데 정작 업무에 필요한 조언은 안 해준다고들 한다. 일례로 후배가 보고서를 냈을 때 이런 보고서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행이야. 지금 몇 년차인데 보고서를 이렇게 써 하고 깎아내리기만 하지. 이런 보고서에는 A 자료보다 B 자료를 인용하는 게 좋다 하는 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다. 일부 기성세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보나? 그들은 과거 회사 생활이 투영된 게 아닐까. 나 때는 일 배울 때 이런 수모까지 당해서 내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까라면까 하는 식으로 본인은 정시에 퇴근하면서 후배가 자리에서 일찍 일어나는 건 못 견디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나는 젊을 때 힘들었다, 너도 좀 당해봐라 같은 보복 심리를 갖는 게 바로 꼰대짓이다. 자신에게 상처와 모멸감을 준 상사는 과거 인물이고 그때 상처를 후배한테 대갚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이번 세대에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후배에게 좋은 선배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다. 현재의 상사가 후배들에게 꼰대가 아닌 어른으로 기억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보나? 잘못한 걸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나이 들어 조직에서 물러나며 상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라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줘 미안하다이다. 이게 무슨 사과인가. 상처를 줄 때는 본의를 갖고 하지 않았나. 구구절절한 변명하지 말고 자신이 후배들에게 내놓고 상처 준 사실을 인정하며 솔직하게 사과하길 바란다. 사과했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만 잊어버려라 같은 말도 하면 안 된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상대가 용서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어른이다. 젊은 사람은 내 스승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자. 61살에 유튜브가 된 박씨는 요즘 시니어 모델, 단역 배우, 책 집필가 등으로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요즘 말로 부캐릭터,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캐릭터가 한두 개가 아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그는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지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매일 집을 났을 때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이끌어줄 스승이다.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자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며 인간관계 다이어트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박씨는 옛 인맥을 관리한답시고 함부로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다.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만 만나려 한다. 그렇게 해서 야식 먹는 횟수가 줄면 살도 저절로 빠진다며 웃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유명한 유튜버나 셀럽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가진 어른이 되고 싶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유튜버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내게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힘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요즘은 어떤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그 자체가 콘텐츠가 된다. 앞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마음껏 도전하고 싶다. 은퇴 선배로서 은퇴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보다 더 크고 넓은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나이 들어 조직에서 물러나도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는 시대다. 조직 밖으로 나온 퇴직자를 이끌어주는 건 젊은 사람이다. 그들과 어울리려면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생 이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낮아짐과 내려놓음이다. 그래야 젊은 사람이 나를 받아주고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